김혜성 선수가 귀국을 했는데 계약을 맺고 돌아온 게 일반적인데. 저 가장 최근에 뭐 김강현 선수도 그랬고 이종호 선수도 그랬고 현지에서 네. 사진을 찍고 입단식까지 뭐 이렇게 치르고 돌아오는데 김혜성 선수가 이제 23일 날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메이저리그 진출 힘든 게 네.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CA 스포츠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언급했던 3개 구단 외에 플러스 2개 구단이 좀 관심을 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은 제 눈치로는 뭐 어느 정도 조건을 제안 받은 것 같아요. 뭐 3년에 2천만 달러 전후로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스포츠앤 플러스의 색다른 야구 분석 류단장의 월요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류선규 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뵌 지도 한 1년 넘었죠, 이제. 아니, 올해 1월에 뵀어요. 올해 1월에 뵀으니까 네. 이제 곧 1년을 채워가네요. 네, 네. 저는 50대니까 50km로 가고 있고 두 분은 40대니까 40km로 가고 아, 속도가.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천천히 가고 있어요? 뭐 좀 엄청 천천히 빠르게 가야죠. 가고 예. 네. 40대 초반과 또 50대 중반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영 기자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별골 없으신지요라고 묻는 게 참 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참사가 어제 발생했는데 그 한 야구단 직원이 이제 이번 참사에 희생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야구계도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거운 상황이고요. 네. 그 해당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 탑승을 확인했고 향후 이제 절차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좀 애도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 제작진 역시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의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오늘 이야기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한 주간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오셨죠? 네, 김혜성 선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 김혜성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김혜성 선수가 이제 군 복무 지금 기간이 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그게 있어가지고 네. 출국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것 때문에 들어왔고 지금 협상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제가 또 CA 스포츠 관계자 김혜성 선수의 에이전시인데요. 여기 관계자하고 통화한 내용도 네네. 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전미르 선수 네. 예, 올해 신인이었죠. 팔꿈치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귀까지는 이제 6개월 소요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롯데 구단에 확인해 보니까 전미르 선수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오른쪽 팔꿈치 내측 축부 인대 수술, 쉽게 말해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네. 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활은 이제 6개월 정도인데 사실상 뭐 던지는 거 실전까지 하면 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미르 선수 올해 이제 신인 중에 전체 3순위로 롯데에 입단을 했고요.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좀 꽤 쏠쏠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일단 롯데는 최선을 다해서 네. 롯데 전미르 선수의 지원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신수 이제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은퇴한 추신수 이제 구단주 보좌역이라는 보좌역. 예, 이렇게 네. 불러야 될 것 같은데 SSG 구단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구단주 보좌역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추신수 선수 계속 선수라고 하는데요. 보좌역은 2021년 이제 입단을 했고요. 이때부터 구단에서는 선수로서 역할만 기대한 게 아니라 이런 프런트나 코칭 스태프까지 염두에 두고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단에서는 이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네트워크, 메이저리그에서 근 20시즌을 보냈던 선수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류단장의 야구 진단까지 또 스토브리그 이야기들도 섞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김혜성 선수가 귀국을 했는데 근데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팅으로 진출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맺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저 가장 최근에 뭐
김광일 선수도 그랬고 이 포스팅 시스템 가는 뭐 이종우 선수도 그랬고 다 이제 현지에서 네. 사진을 찍고 입단식까지 간이로 뭐 이렇게 치르고 돌아오는데 김혜성 선수가 이제 23일 날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메이저리그 진출이 좀 힘든 게 네.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확인한 거는요. 일단 올해는 뭐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힘들고 1월 4일까지 이제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연초에 계약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 바로 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는 뭐 어떻게든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1월 4일 1월 4일이요. 1월 4일인가?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이네. 토요일까지네요. 네, 이번 주 보고 넘어가면은 안 끝나는 되네요. 거예요. 네, 1월 4일 오전 7시까지 한국 우리 시간. 시간으로 그 전까지는 좀 계약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CA 스포츠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약 세부 사항은 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애틀을 비롯해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가 언급했던 3개 구단 외에 플러스 2개 구단이 좀 관심을 있다. 이렇게 했고 플러스 2개 구단 그러니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LA 에인저스, 샌디에고 파드리스, 시애틀 메리너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2개 구단은 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레이당을 좀 돌려보니까 토론토 블루제이스, 신시내티 레즈까지 이제 영입전에 좀 뛰어들어서 현재 5개 구단이 이제 김혜성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은 제 눈치로는 뭐 어느 정도 조건을 제한 받은 것 같아요. 약 각 구단에게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3년에 2천만 달러 전후로 제한을 받은 것 같은데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2천만 달러 미만인 것 같은데 네네. 내심 김혜성 선수는 그 김하성 선수가 받았던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얼마였죠? 2,400인가 2,700인가 4 플러스 1년에 최대 3,900만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시장가가 저희가 앞서 예상했던 때는 뭐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타격 부분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점. 쓰임새는 많고 다리는 괜찮단데 타격 부분에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점에서 썩 많은 구단들이 관심은 있는데 실제 비딩 오퍼에 들어간 구단이 네. 적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 빼고는 협상 테이블을 계속 열어가겠다는 게 CAA 스포츠 입장이고요. 포스팅 마감 전인 4일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게 CAA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5개 구단이 다 관심이 있고 아마도 조건들을 다 받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김혜성 선수가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분위기인 그렇죠. 건가요? 이게 계약 규모를 가장 많이 제시한 구단하고 계약 협상이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 총액 규모에 따라 키움이 가져갈 포스팅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뭐 2,500만 달러 이상, 뭐 5천만 달러 미만 또 총 3가지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포스팅 비용이 결정이 되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로는 시애틀이 계속 꾸준히 언급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애틀이 가장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2루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애틀이 최근에 이제 2루 자리를 두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 현지에서는 2루수의 거포용 타자로 데려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다재다능한 김혜성 선수에게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에서 영입을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모두 다 퇴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라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FA 등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토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했고 신시내티 레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3년에 추신수 선수가 네네. 뛰었던 구단인데 그때 한국 선수들의 이 헌신적인 뭐 이런 거를 좀 높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시내티 구단도 지금 현재 쓰임새가 다양한 김혜성 선수에게 관심이 있고 LA 에인절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뭐 꾸준히 언급됐던 이름입니다. LA는 아무래도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은 동네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한 쪽, 그러니까 아시아권 선수들에 대해서 참 적극적인 이런 친한 구단이라고 좀 보고 싶고요. 뭐 샌디에고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김하성 선수를 영입해 네네. 똑똑한 효과를 봤으니까 그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간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상 이 포스팅 자체가 시애틀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포스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또 가보니까 바다 건너 가보니 다른 데서도 이제 입질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시애틀이 좀 생각보다 적은 조건을 내걸었던가, 아니면 시애틀보다도 더 괜찮은 조건을 내건 구단들이 몇 군데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제 내피셜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나 주변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시애틀은 분명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천만 달러에서 좀 많이 모자라는 금액을 제안을 했고 김혜성 선수가 좀 고민이 필요한.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왜냐면 이 포스팅 금액이 이종 그 금액에 따라서 계약 총액에 따라 결정되니까 총액에 따라서. 아무래도 네. 키움하고 어느 정도 또 교감을 나눠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지금 군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귀국했다고 하면서 막 키움 구단과 이렇게 뭔가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 군 이런 문제는 생각. 뭐예요? 훈련소 가는 거예요? 아니요 훈련소가 아니고 그 기간이 머무를 수 있는 미필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기간 해외에 머물 수 있는 뭐 기간이. 기간이 그게 이제 그거 딱 얘기하는 맞다. 거예요. 근데 애초에 갈 때 이제 요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등록했던 시간보다 좋은 훨씬 더 조건이 걸리니까. 없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계약이 협상이 완료되면 다시 나가는 요 전략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그 기복문사 훈련 4주 그거 이수환으로 그 프리미어 12 못 네. 갔잖아요. 못 갔죠. 예. 그러니까 기복문사 훈련은 아니고 이제 미필자들이 이제 외국 나갈 때 딱 그 병무청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좀 초과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네, 공식 그 키움에서 공식 그 발표한 것도 김혜성이 아직 병역 미필 신분이어서 네. 해외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귀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키움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일은 바라지 않지만 그리고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아무데도 못 가면 이 5개 구단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류해야죠. 네, 근데 잔류를 하는데 키움이 지금 그 선수 구성이나 데려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김혜성 선수를 당연히 내보내려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구단 사정상으로도 내보내야 이제 좀 그 이듬해를 더 준비할 수 있는 총알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내년에 나가면 FA 신분을 나가요. 그럼 이적료가 발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 올 겨울에 무조건 보내려고 그렇죠, 아마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김혜성 선수에게 결국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뭔가 이렇게 구단에서 손에 넣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네. 아마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남는다고 해도 키움은 뭐 김혜성. 김혜성 네. 선수 남는다고 해서 키움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거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야구단이라면 가장 뭐 올해 내년 시즌 10개 구단 전력 중에 떨어진 건 맞는데 네. 김혜성 선수가 있는 거랑 또 없는 거랑 또 차이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전력 구성을 또 할 것 같아요. 남았다고 해서 뭐 세팅이 팀 전력이 다 이렇게 맞춰놨다 하기에는 좀 무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처럼 이번 주 내에는 무조건 결론이 나겠네요. 가든 나가든. 아니 뭐 4일 날에 끝나는 거죠. 네. 끝나니까 그 데드라인이니까. 아마 또 조만간에 김혜성 선수가 나간다는 소식이 또 이번 주 안에 또 네네. 들릴 것 같고요. 가게 되면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러 가는 거니까 그 김혜성 선수의 이 거치에 지금 야구 기자들이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계약이 좀 좋은 조건의 계약 오퍼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재출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그거는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예. 다시 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기간만 있으면. 나갈 수는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 네. 조건이 저는- 마뜩찮다. 네, 저는 네. 올 시즌에 그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고우석 선수에 조금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 고우석 케이스와 네, 작년에 네. 작년에 고우석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딱 계약을 했을 때 2년에 450만 달러였잖아요. 사실 그 정도 조건이면 LG 구단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뭐 대승적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죠. 허락을 해줬죠. 허락을 해줬는데 저도 예전에 김광현 선수 2016년 예, 그때 포스팅 해봤잖아요. 네네. 포스팅 해봤을 때 그때 그 샌디에고가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샌디에고가 김광현 선수한테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매우 적극적이고 이제 그 구단에 초청해갖고 뭐 야구장 시설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설도 맞아요. 보여주고 그 초청해갖고 그러길래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낮은 조건으로 오퍼를 한 거예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때 제가 담당 팀장이었는데 새벽에 잠을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동부 시간으로 이렇게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시면은 이제 그 새벽에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담당자는. 2시, 한국에. 3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7시가 네. 그 미국 동부는 그게 8시인가 9시인가 하여튼 저녁. 저녁 네. 하여튼 밤 시간이거든요. 네네. 저녁 시간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7시 데드라인이니까 그 무렵에 이제 안 자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이제 선수가 안 가겠다 이렇게 한 저도 그 기억이 있어갖고 이게 약간 그 미국 네. 스타일 전략인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갔을 때 이종료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진짜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면 또 아무래도 더 달라붙는 구단이 본인 더 있을 것 스스로 같아요. 판단을 봤을 때. 왜냐면 지금은 포스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 총액은 계약 총액대로 줘야 되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종료까지 지급을 네. 해야 되니까 이중 비용이잖아요. FA는 그 상관없잖아요. 선수에게 그렇죠. 몸값만 주면 네, 되니까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런 만약에 조건이 여의치 않았다면 1년 있다가 FA로 그냥, 네. 갔겠다 이렇게 하고는 싶으나 키움은 저는 그거를 반대할 것 같아요. 키움은 반대하겠죠. 네, 어떻게 키움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저는 키움 입장에서도 알 수 없다고 봐요. 이게 고속 정도의 그 정도 조건이면은 김혜성으로 발생하는 포스팅 수입이나 FA를 풀려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적료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돈만 사실. 보면. 예. 그리고 근데 또 시점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게 보나? 키움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근데 왜냐하면 네. 제가 말하는 그 돈에 필요한 시점은 예. 아마도 내년 이제 곧 내년 시즌을 육성 시즌으로 보내고 내후년에 뭔가 승부수를 건다친다면 돈이 필요한 시점은 당장 이제 내년 말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키움이 2026년에 승부수를 본다면은 김혜성 선수가 내년에 2025년에 뛰고 거기서 사실 배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싶은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FA를 데려올 바에는 내부 자원을 갖고 배팅을 하는 게 더 맞는 선택이 아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금액이 애매하면 그러니까 키움이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포스팅이라는 게. 그렇죠. 구단이 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음모론을 하게 되면 그럼 키움이 콜했을 수도 있겠네요. 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빨리.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식으로 해서. 아니 근데 이게 네. 이왕 모든 계약이 네. 막판 돼봐야 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김혜성 선수가 들어온 시점은 그 1월 4일 데드라인보다 일주일 전이었잖아요. 일주일 전이었잖아요. 열흘 전. 네, 그러니까 그 열흘 전. 하여튼 네. 열흘이나 그 정도 시점이면 그 시점에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거든요. 이 최종 오퍼라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3, 4일 남았잖아요. 4, 5일. 근데 이 시점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수가 현지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최종 시점에? 근데 계약 조건이라는 네. 거는 네. 현재 에이전트에게 하긴 결국 하겠지만, 많은 네. 그게 가니까 많은 파이가 가니까 그쪽에서 결정해놓고 아니, 물론 나는 이제 몸만 가겠다 할 수도 있어요. 실무 자체는 거기서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할지 몰라도 되자마자 사진 한번 찍고 네. 이런 게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차라리 오히려 에이전트가 밑에 다 깔아놓고
오히려 김혜성 선수가 1, 2주 정도 늦게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원래대로라면 네. 예, 1월 4일 직전까지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그리 맞는 그림이잖아요. 네. 여러모로 갑자기 깊이 파다 보니까 의구심이 좀 그러니까 생기긴 합니다. 저는 근데- 가는 시점에서는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예, 예, 확실한 오퍼가 있었다고 예, 생각하고 뭐가 희망적이었던 것 같은데. 최소 뭐 시애틀을 포함해서 한 네. 세네 개 구단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계약한다 했는데 막상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윈터 미팅이 끝나고 대형 FA들의 행성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김혜성 선수급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FA 시장이 뭐 생물 같잖아요. 네. 예측대로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고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 후 계약까지 25일 걸렸거든요. 2020년 12월 7일 포스팅을 했고 네. 해를 넘겨서 1월 1일 날 샌디에고가 계약했는데 음. 아직 시간이 지금 남았잖아요. 5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뭔가 변수가 생길 저는 가능성이 계약을 할 시점이면은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가야 된다. 네. 근데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고객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서 이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아마 간다고 하면 간다고 또 기사가 나겠죠. 네. 얘기를 할 것 네. 같아요. 뭐 근데 저뿐만 보통 아니라 이런 경우 보면은 방송국 쪽에서 지상파 쪽에서 그거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입국자 네, 출국 명단이 있나? 그 명단을 확인을 하나 봐요. 명단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개인정보를. 뭐 개인정보를 근데 확인 못할 텐데. 제일 먼저 알아요. 제가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저는 김혜성 선수가 1월 4일 전까지 출국하냐 안 하냐 여기도 대충 윤곽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혜성 선수 이야기 정리하면서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김하성 선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보가 있나요? 김하성 선수는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서 오늘 기사가 나왔던 MLB.com에서 뜬금없이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템파베이. 미러키 브루스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어제자 MLB.com 기사인데 결국에는 MLB.com도 그렇고 현지 언론들 분위기를 종합을 하면 김하성 선수에게 단연 계약은 어깨 수술 여파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많은 구단들이.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일 경우에는 템파베이나 미러키 브루스 그러니까 빅마켓 구단은 아니잖아요. 네네. 템파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나 이제 재기를 노리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데 이런 팀에도 맞는 카드가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거기도 여기 역시도 계약이 좀 쉽게 안 흘러가고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최근 뭐 언론들 그쪽 현지 언론에서는 김하성 선수는 뉴욕 양키스 얘기도 나오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도 얘기도 나와요. 일단 김하성 선수는 김혜성 선수보다 좀 상황이 좋은 게 현지에서 많은 언급이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어디에 필요하고 이러면서 많은 언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하성 선수 계약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년이냐 네. 단연이냐 여기를 놓고 김하성 선수 측에서 논의를 할 것 같고 김혜성 선수하고는 좀 분위기가 네네. 사뭇 다른 이번 느낌으로 시즌 진행됩니다. 말미에 있었던 부상하고 좀 그 활약이 좀 많이 그게 아쉽네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부상만 아니었으면 그것만 저는 아니었어도. 1억 달러까지 갈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가 그 부상이 영입했을 있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FA를 밀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네. FA 선언한 게 좀 의외라는 것도 많았고. 근데 사실 김혜성 선수는 메이저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고 김하성 선수는 검증이 된 선수이기 그렇죠. 두 때문에 자릿수 홈런을 때리고 네, 그러니까 수비가 좋은 네, 유격 경우가 다르죠. 좋은 소식으로 좀 다음번엔 뉴스를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